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은 매 초 100g씩 대기를 잃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 직접 측정한 수치예요. 30억 년 전 화성의 해기식자 자기장이 사라졌고 태양풍이 대기를 벗겨갔습니다. 그렇게 99%가 우주로 날아갔습니다. 금성도 죽었습니다. 판이 멈추자 핵의 열이 같았고 자기장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표면 온도 460도, 황산비가 내리는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인 단 한 행성, 지구만 살아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답은 우연 세계의 곱셈에 있습니다. 우주의 단서 10번째 이야기. 좋습니다. 사건 파일을 펼쳐보죠. 태양에서 비슷한 거리, 비슷한 시간, 비슷한 재료. 같은 가스 구름에서 태어난 세 자매. 화성, 금성, 그리고 지구. 그런데 두 자매는 시체가 됐습니다. 한 자매만 살아남았어요. 형사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완벽합니다. 지구는 너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졌습니다. 먼저 시신부터 검시하겠습니다. 화성부터요. 30억 년 전 화성에는 강이 흘렀습니다. 호수가 있었고 어쩌면 바다도 있었습니다.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보내온 사진 속에는 물이 깎아낸 둥근 자갈이 찍혔습니다. 우리 동네 강가에 있는 자갈과 똑같은 모양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화성의 심장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핵이 식자 다이나모가 멈췄고 자기장이 사라졌고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잔인합니다. 태양에서 끊임없이 날아오는 입자의 바람, 태양풍. 그 바람이 화성의 대기를 한 알 한 알 우주로 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나사의 메이븐 탐사선이 그 속도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매초 100g, 1년이면 약 3톤. 30억 년이 지나자 화성 대기의 99%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메이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장 없는 행성에서 태양풍이 대기 분자를 직접 튕겨내는 그 순간을 처음으로 포착했어요. 학자들이 스퍼터링이라고 부르는 그 과정.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메커니즘이 30억 년 전 화성에서 일어난 일의 실시간 재방송으로 찍혔습니다. 지금 화성의 평균 기압은 지구의 0.6%.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공기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강은 말랐고 바다는 증발했고 표면 평균 온도는 영하 63도로 떨어졌습니다. 화성은 죽었습니다. 지구 옆 행성 금성으로 가봅시다. 금성은 지구와 거의 쌍둥이입니다. 크기도 무게도 비슷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금성을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지구와 정반대의 운명을 살았습니다. 금성에는 판이 없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한 덩어리로 굳어 있습니다. 그러자 핵의 열이 빠져나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열이 갇히자 핵의 대류가 멈췄고 자기장은 만들어지지조차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금성에 자기장이 없는 이유를 자전히 너무 느려서라고 믿었습니다. 금성의 하루는 무려 243일이니까요. 하지만 2002년 옥스퍼드의 천문학자 프랜시스 니모가 그 통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자전이 아니라 판의 부재였습니다. 보호막을 잃은 금성에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쌓였고 온실 효과가 폭주했습니다. 지금 금성의 표면 온도는 460도. 납이 녹는 온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황산이 비처럼 내려요. 기압은 지구의 92배. 베네라 13호 탐사선은 금성 표면에 착륙하고 단 127분 만에 부서졌습니다. 금성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지구. 화성보다 따뜻하고 금성보다 시원한 단 하나의 행성.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행성. 왜 지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세 개의 단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꺼내봅시다.
지구는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23.4도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 각도가 왜 중요할까요? 만약 지구가 곧게 서 있었다면 사계절은 없었을 겁니다. 적도는 영원한 여름이었을 거고 극지방은 영원한 겨울이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봄에 벚꽃이 피고 가을에 단풍이 드는 그 모든 순간이 23.4도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각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4만 1000년을 주기로 22.1도에서 24.5도 사이를 천천히 흔들립니다. 1920년대 세르비아 천문학자 밀루틴 밀란코비치가 발견한 밀란코비치 사이클이에요. 빙하기와 간빙기, 매머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그 거대한 기후의 호흡이 자전축이 2도 남짓 흔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1993년 한 프랑스 천문학자가 충격적인 시뮬레이션을 발표합니다. 이름은 자크 라스카르, 파리 천체역학 연구소의 학자였습니다. 그가 슈퍼컴퓨터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달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컴퓨터의 답은 학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달이 없는 지구의 자전축은 0도에서 85도 사이를 카오틱하게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자전축이 0도면 사계절이 사라지고 85도면 한쪽 극이 6개월간 태양을 마주 봅니다. 한쪽은 영원한 한낮, 반대쪽은 영원한 한밤. 그런 환경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을까요? 이 결과는 1993년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같은 해, 같은 호의 라스카르는 또 하나의 논문을 더 실었어요. 화성은 0도에서 60도 사이를 카오틱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화성에는 큰 위성이 없습니다. 포보스와 데이모스는 너무 작아서 자전축을 못 잡아요. 그래서 화성의 사계절은 100만 년 단위로 미쳐 있습니다. 이후 30년 후속 연구들이 라스카르의 결과를 미세하게 다듬었습니다. 2011년 쟁 이사우어와 2014년 콘스탄틴 바티긴의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달이 없어도 지구가 즉시 미치진 않는다. 다만 수십억 년에 걸쳐 천천히 미친다. 오히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빠르게 망가지면 적응할 시간이 없겠지만 천천히 망가진다는 건 더 잔인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머리 위 38만 4,400km 떨어진 곳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 달이 23.4도라는 그 각도를 지난 45억 년 동안 잡아주고 있었어요. 봄에 벚꽃이 피고 여름에 매미가 울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그 일상이 달이 없었다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단서, 보이지 않는 보호막입니다. 지구를 둘러싼 거대한 자기장. 우리는 그것을 매일 보지만 알아채지 못합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는 그 작은 떨림. 그게 자기장의 가장 친숙한 얼굴이에요. 평균 25에서 65 마이크로테슬라. 너무 약해서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이 보호막이 없으면 우리는 화성처럼 죽습니다. 표면 아래 약 2,900km, 두께 2,260km의 액체 외핵이 있습니다. 주성분은 철과 니켈. 핵과 멘틀의 경계 온도는 약 3,800켈빈이에요. 이 액체 금속이 대류하며 코리올리 힘으로 휘어집니다. 그 결과 거대한 전류고리가 생기고 그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 거대한 발전기를 학자들은 지오다이나모라고 부릅니다. 외핵의 대류가 멈추면 약 2만 년 안에 자기장은 사라집니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는 깜빡임 한 번이에요. 그리고 화성이 정확히 그 길을 갔습니다. 30억 년 전 화성의 사망 진단서 메이븐이 그 부검 사진을 찍은 겁니다. 자기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변합니다. 가끔은 완전히 뒤집히기도 해요. 가장 최근의 자기장 역전, 78만 1000년 전. 학자들은 이 사건을 브린마스야마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19세기 이후 지구 자기장은 약 9% 약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지구의 외핵도 천천히 식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미래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서. 우리가 매일 밤 올려다보는 그 친숙한 얼굴입니다. 다른 지구의 자전축을 잡아주는 닷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서 왔을까요? 45억 년 전 태양계는 아직 어렸고 지구는 막 형태를 갖춘 어린 행성이었어요. 그때 또 다른 행성 하나가 같은 궤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테이아. 충돌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두 행성이 부딪혔습니다. 2022년 영국 더럼 대학과 나사가 그 순간을 슈퍼컴퓨터로 재현했습니다.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달은 단 몇 시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두 행성이 부딪히는 그 순간 우주 공간에 거대한 잔해구름이 펼쳐집니다. 그 잔해가 단 몇 시간 안에 우리 머리 위에 그 친숙한 얼굴로 응축됩니다. 2023년 11월 학술지 네이처의 한 편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일저자는 칭화대의 위안첸 박사. 논문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지구 멘틀 깊은 곳, 핵과 멘틀의 경계 위에 거대한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위안 박사팀의 시뮬레이션이 답을 내놓았어요. 그 두 덩어리는 테이아의 잔해입니다. 테이아의 일부는 달이 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당신의 발밑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 달은 매년 3.8cm씩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어요. 1969년 아폴로 우주비 행사들이 달 표면에 작은 거울을 놓고 왔습니다. 지구의 천문대들은 그 거울을 향해 레이저를 쏘아 거리를 측정해 왔습니다. 달은 영원히 곁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곁에 있어줘요. 자, 단서 셋을 모았습니다. 자전축 23.4도, 자기장 25 마이크로 테슬라, 달 38만 4,400km. 이 셋이 동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행성. 그게 지구입니다. 1989년 옥스퍼드 대학의 수리물리학자 로저 펠로즈가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펠로즈는 우리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했어요. 답은 10의 10의 123제곱 분의 1. 너무 커서 사실 우리 뇌는 이 숫자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973년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한 영국 천체물리학자가 이상한 발표를 했어요. 이름은 브랜던 카터. 그가 처음 사용한 단어가 인류원리. 만약 우주의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다. 우리가 여기 없다면 누구도 우주에 대해 묻지 않을 거다. 1986년 스탠퍼드의 안드레이 린데가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들, 그 안에는 자전축이 0도인 지구도 달이 둘인 지구도 있을 겁니다. 정확히 우리에게 맞춘 단 하나의 우주에 당신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음 단서 11번째 이야기는 다중우주의 진짜 모습. 우주의 단서였습니다.